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 저희랑 같이 좀 깊게 파헤쳐볼 자료는요. 1984년 한국 영화 수렁에서 건진 내 딸 관련 자료들입니다. 아, 네, 그 영화.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이게 그 당시 사회적으로 좀 문제였던 청소년 비행, 이걸 정면으로 다룬 꽤 센 영화였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줄거리를 보면 그냥 평범했던 여중생 유리가 소위 말하는 불량 청소년들이랑 어울리게 되고요. 네네. 또 가정 문제도 좀 복잡해요. 뭐 아버지의 이중 생활이라던가 어머니는 좀 방관하시는 태도? 이런 게 다 겹치면서 애가 완전히 방황의 길로 빠져드는 거죠. 그래서 막 등교 거부하고 가출하고. 네, 그렇죠.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. 근데 이게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참 흥미롭더라고요. 실화 바탕이라고요? 네, 맞습니다. 그 일본의 유명한 성우이자 배우였던 호주미 타카노부라는 분이 자기 딸 유카리하고 실제로 겪었던 갈등 그리고 그 화해 과정을 쓴 에세이가 있어요. 그 책이 원작이군요. 네, 부모와 딸의 200일 전쟁 뭐 이런 부제도 붙어 있었고요. 그래서 이게 그냥 영화가 아니라 실화라는 무게감 때문에 당시 관객들한테는 더 크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. 그렇겠네요. 실제 따님 이름이 유칼이었는데 영화에선 유리로 살짝 바꿨군요. 네, 각색을 좀 한 거죠. 자, 그럼 오늘 저희의 탐구 목표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. 이 영화 자체의 이야기, 그리고 그 바탕이 된 실화, 또 이게 나온 198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, 또 우리한테 뭘 생각하게 하는지 좀 깊이 들여다봐야겠습니다. 좋습니다. 영화 후반부 보면 부모가 딸을 경찰에 신고까지 하던데요. 이게 정말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.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한데요. 거기서 부모가 청소년 문제 담당하는 형사한테 아주 독특한, 뭐랄까, 과제 같은 걸 받아요. 과제요? 네, 이게 핵심인데 그냥 막 야단치고 벌 주는 게 아니고요. 딸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일부러 거리를 좀 두라는 거예요. 거리를 둔다. 네, 그러면서 부모 자식 각자 의지력을 키우고 깨진 신뢰를 다시 만들어 보라는 거죠. 좀 특별한 접근법이었어요. 와, 딸을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거리를 둬라? 상당히 파격적인데요? 근데 자칫하면 그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방임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?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. 여기서 말하는 거리두기가 그냥 손 놓는 방치가 절대 아니고요. 뭐랄까 너무 간섭하고 통제하려고만 하지 말고 딸아이 스스로 책임감을 좀 느끼고 변화할 기회를 줘보라는 거죠. 아하, 네, 부모도 그냥 막 혼내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딸이랑 같이 성장하는 약간 동반자 같은 느낌,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. 물론 그게 쉽진 않았겠죠, 현실에선. 그 실제 주인공 호주미 유카리 씨는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? 그 특별한 과정을 겪고 좀 변화가 있었나요? 네, 그 아버지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,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방황을 멈추긴 했어요. 그리고 잠시 배우로 활동도 했었고요. 배우로도요? 네, 근데 좀 안타깝게도 2003년에 35, 좀 젊은 나이에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. 너무 젊은 나이에. 네, 그리고 아버지 호주미 타카노부 씨도 2018년에 담낭암으로 돌아가셨고요. 그렇군요. 근데 또 자료 보니까 영화 개봉했을 때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도 딸이 다시 좀 방황을 시작해서 여전히 갈등 중이다.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. 하지만 현실에서의 갈등 해결이라는 게 영화처럼 딱 하고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. 그렇죠. 훨씬 더 길고 어렵고 계속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하긴 뭐 사람 관계라는 게 다 그렇죠. 특히 가족은 더 그렇고요. 당시 시대 상황도 이 영화가 좀 반향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. 1980년대 한국 사회랑 이 영화는 어떻게 연결될까요? 네, 그 1980년대 한국이 아시다시피 막 경제 성장하고 사회가 엄청 변하던 시기잖아요. 그러면서 청소년 비행이 눈에 띄게 늘고 이게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어요. 맞아요.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죠. 네. 뭐랄까 기성세대의 가치관이랑 뭐 부딪히고 방황하는 애들 보면서 사회 전체가 좀 불안해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이야기가 KBS 라디오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방송될 정도로 엄청 공감을 얻었던 거죠. 라디오 드라마로도요? 네, 그만큼 가족 해체에 대한 걱정, 또 회복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다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보니 영화 초반에 마이클 잭슨 노래 BTC 그냥 배경음악으로 쓰였다는 얘기도 있던데요.
이것도 좀 재밌는 지점 같아요. 아, 네, 맞아요. 비tit. 그게 진짜 지금 생각하면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. 허락 없이 막 쓰고. 그렇죠. 저작권 문제로 난리가 날 텐데. 네. 근데 그게 당시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던 그 시대상을 딱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. 어떻게 보면 사회 시스템이나 인식이 아직 좀 덜 갖춰졌던 그런 과도기적 모습이랄까요? 그렇군요. 평론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보면 결국 이 영화는 불안정한 가정 환경이 아이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면서도 그래도 부모의 사랑과 노력으로 위기를 넘을 수 있다. 이런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딸을 그냥 문제야. 쟤는 탈렸어. 이렇게 낙인 찍는 대신에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같이 좀 변화해 보려고 했던 그 부모의 노력을 보여주면서 가족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던져주는 거죠. 네. 근데 동시에 그게 진짜 결코 쉽지 않다는 그 현실적인 무게감, 이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. 결국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은 그냥 비행 청소년 영화 이걸 넘어서는 거네요.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관계의 진짜 모습,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이런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사랑과 신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걸 실제로 이루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까지 담아낸 셈이네요. 네, 부모 자식 간에 사랑과 신뢰가 있으면 뭐든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도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인내, 지혜, 그리고 때로는 그 고통스러운 거리두기까지도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.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? 자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거리를 두는 방식. 글쎄요,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그 복잡한 부모-자식 관계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?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